자, 포스코 케미칼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뭐 포스코 케미칼의 흐름에 있어서도 지금 음,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겠고요.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기준의 매수 강도를 드렸는데 거래 대금이나 수급 범위가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될 겁니다. 4분기에 원체 또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어요. 물론 하반기 전체적으로 수익률로 따지면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하반기 기준에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발생이 됐고, 뭐 4분기에도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일단 어, 고점을 찍고 미끄러진 폭도 상당히 깊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12월 기준에서 굉장히 깊어진 거죠.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특히 이제 시가총액 20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 SK 이노베이션의 변동성만 좀 제한적이었고, 상대적으로 나머지 네 종목 포스코 케미칼, 그러니까 시가총액 순위로 한다면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의 변동성은 뭐 상상을 초월하게 크게 나왔죠. LG에너지솔루션의 역할도 만만치 않았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쪽의 또 역할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표현들을 다 드렸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에서 재차 강세로 전환이 될 것이냐, 아니면 조정이 다시 추가적으로 깊어질 것이냐. 조정이 깊어지더라도 사실상 이상할 게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저평가 상태의 기준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10월부터의 15만 원대 기준에서의 편입 기준도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 12월 달의 기준, 요 기준에서 17만 7천 원까지 끌려 내려갔습니다. 그때 기준에 계속해서 매수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죠. 매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1월 새로운 거래일의 기준에서도 지금 매수의 설정 범위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뭐 그 이전부터 10월 이전부터도 또 7월 28일 그 기준에서부터도 계속 들여다보시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 또 재편입 이런 기준이 설정돼 있었는데, 매매가 원활치 못하신 분들의 기준에는 고점에서 사실상 차익 실현을 못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내려온 기준의 흐름이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계속 가지고 갈 거냐, 추가적인 또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할 거냐, 아니면 미끄러질 때 손절을 할 거냐, 또 차익 실현을 할 거냐, 요 기준인데, 지금으로서는 편입에 지금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마지노선 범위는 17만 7천 원을 설정해 놓고, 그 가격이 이탈이 되면 이제는 안 된다. 그 가격이 이탈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테슬라가 재차 급락으로 연출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 이슈는 일단락된 것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10월 29일 그리고 폐장일 기준에서의 신규 포트폴리오의 설정, 여기서 2차 전지 비중을 최대 15%까지도 LG화학을 뭐 주력주로 설정을 해놓은 거고, 그것을 제외한 2차 전지 기준의 편입 비중을 최대 15%로 유지하고 대처했던 쪽이 4분기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12월 달에 10%로 줄이고 1월 달 기준에서는 5%로 줄였어요. 그 5%로 줄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강세를 띌 때는 뭐 변동성도 크고 좋습니다만, 그 프리미엄이 빠져나갈 때는 또 하락률, 아랫방향으로의 변동성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원체 테슬라 쪽이 급락을 했고, 그리고 가격 반발력이 일부 나오고는 있지만 그것을 추세 전환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한 템포 더 들여다보자라는 쪽으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자, 1월 2일 공략주에도 테슬라의 가격 반발력을 기준으로 해서 2차 전지 전체적인 종목을 봤습니다. 얼마나 프리미엄이 높길래 이렇게까지 프리미엄을 강조를 할까? 그 부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보시는 거랑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2차 전지 종목이 포스코 케미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이 다 이래요.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또 LNF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 PR이 35.94배까지, 그리고 PBR이 5.79배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이, 그 종목군들이 네이버 카카오가 나쁜 종목이어서가 아니라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거고, 조정이 깊어지다 보니까 과도한 조정이라는 인식이 확대돼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평가 상태로 해석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뭐 시간을 두고 실적 개선은 계속 나오겠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가라는 인식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반기 기준에서 굉장히 강력했던 부분이 7월 28일입니다. 7월 28일에는 뭐 포스코 케미칼의 20%의 등락뿐만이 아니고 하나케미칼도 7월 28일 날 실적을 바탕으로, 태양광에서의 엄청난 실적 개선폭을 바탕으로 20% 수준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은 그 당시에 시가총액 7조 수준이었고, 포스코 케미칼은 시가총액 9조 수준이었습니다. 9조 원짜리가 하루에 20%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 이유는 GM 쪽에 13조 7,696억 원 양극재를 공급한다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저 부분도 이제 해석을 해드렸죠. 1년에 저걸 다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연단위 쪼개서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에는 일정 범위 반영돼 있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 꼭 얘를 알고 이 내용을 알고 반영을 시켰다라는 해석보다도 전체적인 업황의 기준에서 성장성이 뛰어나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재작년이 되죠. 이제는 재작년 4분기에 에코프로 BM의 10조 원 수주, 이런 부분들도 그것을 반영했을 때 프리미엄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이런 걸 감안하면 프리미엄이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내용이 있더라도 저평가는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겹쳐졌죠. 아무래도 IRA 관련해서 이슈가 겹쳐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폐배터리 관련 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 폐배터리 관련 주들은 일단 어찌됐든 단발성으로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 신규 상장주였고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에 있어서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뭐 진입 장벽이 높거나 그리고 그들의 특화되어 있는 내용,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조를 드려왔었죠.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 관련해서는 미국 쪽에서 IRA 관련해서 북미산 원재료를 써야 되고 또 미국산 원재료를 써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강조되고 부각되다 보니까 당장 중국산을 못 갖다 썼을 때 원재료를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폐배터리라도 갖다 쓰자, 뭐 이런 내용, 그것에 대해서 정부도 뭐 사실상 어떻게 할 수는 뭐 그런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정부도 받아들이고, 결론은 현대차 그룹, 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이런 곳이 전부 폐배터리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남도청까지도 나서서 우리도 폐배터리 사업 진출한다. 진출한다 이런 표현 좀 그렇고요. 하여간에 우리도 진행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 분위기가 9월 중순까지 형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9월 중순에 아시다시피 미국발 CPI 그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을 갖게 되고 급격히 반등이 나왔던 시장이 다시금 조정으로 연출이 되죠. 그때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다 추풍낙엽 지금까지도 고점 대비 뭐 세비캔 같은 경우 50% 이상인가요? 50% 하여간에 급락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IRA 관련해서 실질적인 수혜주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자원 내교를 한다 하고 조금 석연치 않은 그러한 그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고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지금의 기준에서는 그 당시에 뭐 아주 잘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어찌됐건 뭐 지금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또 자체적인 공급망 확보 또 원자재 확보에 대한 굉장히 큰 뭐 자리매김 좋은 위치 이렇게 설정이 된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뭐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충분하게 이제 리튬이나 니켈 등의 핵심 원자재를 완벽하게 조달할 수 있는 업체로 이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 그 단일 고객에서 뭐 GM도 늘어났고 대규모 업체, 그러니까 포드사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우리도 좀 공급해줘라는 내용 그런 미팅이 9월 20일에 포드사 회장이 방한을 해서 포스코 회장을 만나고 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특정 언론에서 이제 단독 보도 자료로 나왔죠. 근데 그 부분을 포스코가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미팅 자체는 인정을 했고 진행 중이고 확정된 건 없다. 이렇게만. 어쨌든 실질적인 IRA의 수혜주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실질적인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2차 전지라고 했을 때 주력으로 설정해 놓은 LG화학을 제외하면 포스코 케미칼을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죠. 그 이전에 7월 달에는 사실상 7월 13일 날 시간회에서 실적 발표를 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기준에서 좀 설정을 해서 들여다봤었고, 그 에코프로의 변동성도 뭐 100% 이상 하반기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10월 중순 이후에는 완전히 에코프로를 띄어내고 포스코 케미칼로 완벽하게 한 종목의 기준으로 설정을 했죠. 물론 뭐 금양이라든가 이런 종목 변동성 종목은 뭐 하반기 내내 들여다보고 또 마지막에는 금양에서는 또 손절도 몇 차례 하고 했습니다만 2차전지 실질적인 종목 기준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을 지금도 설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적 개선도 있고 저평가는 아니지만 실적 개선이 가시적이고 또 2차전지 원재료 핵심 원재료의 수급이 원활하고 그렇게 해서 자원 확보가 원활하고 유통망 확보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IRA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의 성장성, 수혜 뭐 이런 부분이 다 갖춰지는 업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뭐 컨센서스를 월등히 뛰어넘는 실적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저평가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저평가이기 때문에 실적이 끝내준다고 들어가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GM사에 의해서 포드사 보도자료 공정공시 조회공시 요구 그것에 대한 답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없다.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은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가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미국 쪽에서 러브콜이 지속되고 있고, 리튬을 또 완벽하게 가지고 있고, 뭐 다 좋은데 저평가는 아니다.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얘 끝내줘요라고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만에 하나 미끄러져 내려간다면, 그렇게 해서 17만 7천 원이 재차 이탈이 된다면 최근 5거래일 20거래일의 저점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잘라내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밀린 거예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잘라낸 이후에 다시금 2차 전지 전체 추이를 확인하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10월달 뭐 15만 원, 16만 원 이런 가격, 그리고 이제 고점 찍고 다시 이제 미끄러져서 쭉 내려와 있을 때 26일 00시 03분이죠. 들여다 보셔야 된다. 17만 원 선을 손절 범위로 잡고 들여다 보자. 계속해서 손절 가격이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낮아진 부분이 있는데 이젠 더 이상 마지노선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행히 17만 원까지는 안 내려갔고 17만 7천 원이 저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락을 마지노선으로 해석을 하자라는 거예요. 26일 날 9시 8분에 17만 9,500원 편입 설정 범위로 문자 이렇게 발송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 기준에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일정 범위의 가격 반발력을 나타내 줬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계속 본 거죠. 프로그램 수급도 좀 유입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22일 날짜가 더 뒤에 있네. 잠시만요. 이 부분은 지우든지 빼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우죠. 그렇게 돼 있고 29일 기준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18만 원 초반에서도,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비중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가져간다. 다만 이제 신규 편입의 비중에 있어서는 5%, 또 기존 비중에 있어서도 축소 여부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전략의 설정 범위를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1월 2일 개장 전에 올려드린 내용에 우리는 거래가 수반되고 가격 반발력이 나온 거기 때문에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매수 강도를 잡아드렸고요. 고점 대비해서 이제 소폭 눌려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6%대, 또 거래량이 충분히 1시간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거래량이 충분히 수반된 100만 주 수준의 거래량과 함께 강세를 띄워주는 흐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의 흐름 요 차트 몇 개를 좀 빼고 올려드릴 건데, 일단은 이 누적 수급 범위를 좀 놓고 볼 겁니다. 4월 달까지 이렇게 멀리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28일부터 해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7월 28일 이후에 수급 범위를 좀 보겠습니다. 외국기관 쌍끌이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7월 28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아무리 맞는지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할게요. 매매 기준. 잠시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치상에서 7월 28일 요 자락에서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12월 29일 누적. 외국인들이 244만 주를 샀어요. 기관들 쪽에서는 사실상 없어요. 없고 7월 28일 그렇게 해서 244만 주라고 한다면 3% 수준인데, 3% 조금 넘는 수준인데 그게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3%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가 아니라 외국인 위주의 수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쌍끌이 매수에서는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3% 수준이 공매도나 대차 상환의 흐름으로도 해석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차 공매도 상환 치고는 규모가 작지 않다라는 거고 그 앞전에 누적 수급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수급, 편입 수급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일단은 22년 07월 28일부터 전날이 이제 폭등이 나온 날이죠. 사실상 20% 등락이. 그리고 이제 22년 12월 29일까지의 외국인 수급, 외국인 위주로만 샀습니다. 누적 수급. 자, 그렇게 올려드리고 저 부분이 3%라는 것이 작지 않다라는 걸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그 3% 수준의 매직 강도가 여기 잘못 나와 있죠. 270주가 아니라 240만 주대 규모는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만 저 당시 기준으로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20만 4천 원부터 해서 22만 1천 원 그렇게 해서 뭐 이러한 고점들은 전부 넘겼죠. 넘기고 나서의 흐름이 됩니다. 28일부터 자 개인들의 그 매도 평균 단가 또 외국인들의 매수 평균 단가가 17만 9,700원이 18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프리미엄이 없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지금도 19만 원인데 프리미엄이 거의 뭐 없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고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평균 단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차트 보시면은 일단 뭐 주봉상의 흐름에서 저기 4월부터의 누적 수급을 놓고 보셔도 되고요. 전체 기준에서 7월 28일 이후에 지금의 수급으로도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수급이 꼬여지면서 조정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얼마큼 수급이 유입되느냐에 따라서 또 상당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거래는 이번 주에 최대한 터져주는 것이 당연히 옳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직까지는 중립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잉태 확인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립 그리고 요 수급 범위는 월등히 더 들어와 줘야 된다. 그리고 거래량 부분도 월등히 더 터져줘야 된다. 이런 기준이 충족될 때는 양봉의 크기도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놓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봉상의 수급 범위 개선폭이 확장되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23년 01월 02일 주봉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도 이제 21선 공방의 기준인데 이 흐름이 기울기에 있어서는 이미 꺾여져서 돌린 흐름이다. 그러니까 기울기 부분이 꺾여지고 돌려지고 크로스 나오고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래는 수반되어져 있고 여기도 이제 상승 형태 확인형에 21선 부딪혀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캔들 패턴,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까지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크로스 발생되어 있는 흐름의 영선 돌파의 기준 이렇게 길게는 이미 긍정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일본 기준에서도 포스코 케미칼의 상승 때 확인형이 형성이 되어 주었다. 다만 펀더멘털 상으로는 프리미엄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하다. 그리고 추세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거나 살아나 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상당히 높게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2021년 횡보 그다음에 2022년에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온 거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스토리들을 아니다 싶을 때 꺾여져 내려갈 때 스토리를 뭐 확대해서 가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쪽의 기준이니까 주의하는 쪽에 기준도 설정합니다. 우리는 결국은 주의는 하지만 매수자인 나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마지막 자락에서 이제 손절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심사숙고해서 잘 우리가 대처를 하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데도 또다시 멈칫거리다가 또 낭패를 보면 안 되니까 그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21선을 뭐 당연스럽게 넘기고 마감을 할지 아니면은 뭐 이 정도에서 눌리고 끝날지 뭐 종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코 나쁘지 않은 추세 추이의 흐름이고요. 또 국내 증시가 첫 거래일에 좀 거래가 좀 제한적이죠. 한산한 거죠,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뭐 상승률의 흐름은 어느 정도 가지고 가고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포스코 케미칼도 올려드리는데요. 기존의 장중에 말고 야간 교육할 때 길게 1시간 이상씩 설명한 그러한 동영상 자료 참조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일단 올려드릴게요.